예,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 지역구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의정통신인데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구 가비 지역구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구 가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인천 어떤 지역이죠, 남구 가비? 남구 가비 주안역 있는 곳인데요. 아, 주안역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천이 원래 그 제물포 항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거기는 이제 그 중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곳이 남구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7, 80년대 인천의 중심지였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주안역이 있고, 옛날에 이제 주안염전이 있던 곳인데, 지금 이제 주안역, 수봉공원, 지금 이제 그림에 조금 전에 나왔던 도호부 청사, 예. 이제 이런 곳이 있는 중심지입니다. 인천의 구도심이자. 아, 주안역이 중심지죠. 거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인하대에 시간 강사를 많이 올해 한 1년 정도 나갔거든요. 이 주안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인하대학교. 그렇습니다. 대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발전이 좀 많이 돼 있나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문학 경기장,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어진 문학 경기장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주말이면 SK 와이번스, 또 인천 유나이티드 이런 이제 프로 구단들이 경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또 그리고 이제 전통 시장으로 신기시장, 석바위 시장, 이런 시장들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서 이제 뭐 많이 관광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주거 환경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쭉 그 다른 이제 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있고, 또 상권 같은 것이 이제 옛날만큼 활발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 인천 가정법원 문제 말입니다. 지금 이거 건립공사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홍 의원님께서 제일 각별히,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각별히 공을 들여서 추진하시던 일인데, 잘 진행되고 있으면 보람도 그만큼 크실 겁니다. 그죠? 그럼요. 이거 완공 언제 돼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철거 공사를 다 했고, 거기에 이제 새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완공돼서 2016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가정법원 말고도 그 인천 시내 등기소를 다 통폐합해서 이곳에 한 곳만 이제 인천광역 등기국 해서 그 건물을 하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법원과 인천광역 등기국이 들어서면 이 지역이 이제 법조 타운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원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인천 가정법원은 이제 인천 시민 전체에 대한 그 사법복지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인천이 그 이혼율 1위, 뭐 청소년 본드 흡입률 1위 이런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가정법원이 예방적인 교육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 주변에 상권이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인천 주안산업단지 이거 말이에요. 여기가 그 산업부가 실시하는 구조 고도화 확산 단지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구조 고도화 확산 단지가요? 구조고도화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써서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그냥 리모델링이다 이런 뜻으로. 그 이제 이 주안산업단지가 63년에 처음 이제 개설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잘 안 놀려고 한답니다. 여기에 이제 너무 이 보육 시설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리모델링을 해주고 이런 거를 정부, 지자체 또 민간 자본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시켜나가는 그런 사업이 이제 구조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그 산업단지 공단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1등으로 여기부터 하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젊은이들이 잘 꺼려한다고 그러는데 젊은이들도 오고 그럼 예. 이 산업단지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아이,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예. 이제 청년 취업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근로 공간이 될 수 있고 예. 또 거기에 환경을 또 많이 바꿔주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도시명 산업단지 이렇게 탈바꿈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구로 공단이 예. 디지털 공단으로 이렇게 예. 산업단지로 그렇죠. 아주 180도 바뀌었는데 예. 어쨌든 이곳도 많이 이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남구 도화구역 말이에요. 이게 행정타운하고 지금부터 스마트타운으로 바뀐다 그러는 조성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 홍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셨고 아마 그 덕분에 이것이 될 것 같은데 행정타운은 뭐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스마트타운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스마트타운은 이제 일종의 그 벤처기업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공장을 싼 값에 이렇게 임대할 수 있도록 이제 벤처기업들은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그 뭐 큰 시설이 필요한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에서 벤처 창업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이렇게 이제 지어져서 금년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것도 역시 이제 준공이 되면 상당히 이 지역에 예를 들면은 이 소비 활성화라든지 혹은 이 소득 증대에 좀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행정타운은 이제 인천시청에 있던 기관들이 옮겨오는 것이고 일부가. 예. 또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15층에 이제 그 입주를 하면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가장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조경제 정부에서 하는데 이렇게 그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새로 창업하거나 이런 벤처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게 바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기반 시설이 아닌가.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거 뭐 언제 또 시간도 없으실 텐데 책까지 쓰셔가지고 이 국회 속의 인문학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참 아니 이 국회와 인문학이라는 사실 이게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두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회와 인문학이라는 게요. 예.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우리 국회가 사실 그동안 너무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쟁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예. 이제 질타를 많이 받고 그래 뭐 18대 때는 동물 국회 소리 듣고 19대 때는 식물 국회 소리 듣고 또 최근에는 뭐 대정부 질문할 때 다 그냥 또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 정쟁이 우리 국회에서 없었을 때가 없었을 텐데 선배 의원들은 어떻게 했나 이래서 국회 회의록을 재원국회 때부터 쭉 이렇게 한번 봤더니 거기에 의외로 국회가 정말 이 우리 공동체, 국가,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한 그 고뇌와 성찰이 담겨 있는 토론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사안 이슈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재헌국회 때 나라 이름을 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토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회의록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애국가를 국가로 이제 인정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 예. 또 한글 전형에 관한 토론. 뭐 단군 기원 또 뭐 야간 통행 금지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따지는 토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동성동본 금원 뭐 간통죄에서
이렇게 쌍벌죄를 처음엔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여자만 처벌하는 뭐 이런 취지로 뭐 되기도 했었고, 뭐 백범 김구 선생 시해 사건에 대해서 또 그 특위를 만들면서 이제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이렇게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공동체를 생각한 여러 가지 우국 충정의 장면도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살아있는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책이고요. 저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저를 우리 주민들께서 2번씩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셔서 좀 너무나 감사드리고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우리 남구가 느리지만 그래도 이런 가정법원이라든가 도하구역, 행정타운, 재물포 스마트타운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가비 지역구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고요. 자,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이 초콜릿을 사랑을 담아서 이 연인한테 전하는 발렌타인데이가 바로 오늘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초콜릿을 뿌리더군요. 저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요.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연인끼리 초콜릿 주고받으면서 사랑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안중근 의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벌써 주말이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